자, 우리 리만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국어부조법 얘기랑 똑같은데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냥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프는 참고해서 그냥 보면 되고, 자,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위에 그림과 같이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양면값을 가진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x는 A 그리고 x는 B로 둘러싸인 영역을 생각해보자. 점점 세분화되는 직사각형들로 근사시켜 나간다. 이거 못하는데 근사시켜 나가. 그러면 직사각형들의 넓이합이 실제 넓이와 근사해진다. 이게 뭐야? 그 과정이 이제 구분조법에 관한 얘기예요. 자, 구간 AB를 n등분을 했어요. 그쵸? n등분을 하게 되면은 x0, x1, x1, x2 이 정도는 그림 안 그려 다 이해하죠? xn 빼기 xn 나누었다. k번째 소고 구간의 길이를 델타 xk라 하죠. 그쵸? 델타 xk는 xk 빼기 xk 빼기 1 다 이해하죠? 자, 이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구간을 n등분 했죠? 그 구간을 n등분 했을 때 그들이 지금 x0, x1, x2, 뭐 어디가 xk 있을 거고 얘네들을 우리가 P라고 써요. P는 파티션. 파티션의 의미는 모두가 서로 쏘예요. 모두 서로 쏘고 합하면 전체가 나오는. 구간들끼리는 포함 관계가 없죠. 그쵸? x1, x2, x3 얘네들끼리는 포함 관계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합치면 전체가 나오죠. 전체 구간 AB가. 그런 관계가 파티션이에요. 파티션. 분할했다. 그리고 n개의 상호 구간들 길이 중 최대값을 분할 P의 놈. 이 놈은 리니어 알제브라에 나왔던 개념이에요.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균등하게 나눴을 경우에는 놈은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안 나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x로부터 x에까지 나올 텐데 뭐 이렇게 두 쪽에서 나누었어. 그러면 이때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간 길이들 중에 가장 큰 값을 이제 파티션의 크기 놈이라 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균등분할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죠. 그죠? 모두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건 계속 갑시다. example를 보면은 구간 0, 1 그리고 P1의 놈이 4분의 1. 얘기를 잘못했네. x0, x1, xn까지 나누는 방법에 관한 얘기죠. 미안해요. 내가 좀 정신이 없어. 이렇게 나눌 거냐, 뭐 이렇게 나눌 거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때의 최대값을 파티션의 놈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자, example 25번을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P1의 놈을 4분의 1로, 그러니까 최대 크기를 4분의 1로 4등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파티션 두 번째 P2의 놈을 3분의 1로 그러면 3등분 했겠죠. 이런 얘기들이에요. P1과 P2 사이에는 포함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구간들 중에 임의의 구간 하나 정할 거예요. 얘네들 대표하는 애들 1, 2, 3 이런 애들 대표하는 애들 XK라고 XK 스타 이 스타라는 기호는 서양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기호예요. 그냥 임의의 어떤 거나 잡아서 설정한 것 뿐이에요. 자, 당연히 x, k 스타를 설정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원래의 값은 달라지지만 결국 하나로 근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인 거 알죠? 첫 번째 definition 보면 리만은 위대한 수학자예요. 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구분구조법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이 바로 리만이라는 수학자예요. 리만 합이라고 번역을 해요. 자, 구간 AB 분할 P를 x로부터 xn까지 분할했다. 그리고 xk1 빼기 1부터 xk에서 임의의 xk 스타를 택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어떤 주어진 함수의 파티션 나눠주고 그리고 임의의 구간 xk 스타를 정해서 여기로부터 어떤 합을 만들죠. 그쵸? 그냥 합인데, 서메이션 합인데 이렇게 세 개들로 구성됐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그 구분구조법의 아이디어와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함수값, 높이에 해당하는 함수값과 xk 스타를 정했으니까 거기에 대응한 함수값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밑변에 해당하는 델타 x. 그쵸? 밑변에 해당하는 델타 x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얘네들을 합하면
N등분 했으니까 구분구조법 잘 이해했으면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평행법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평행법을 써주면 얘가 뭐가 될까요? 우리가 구분구조법도 했던 익숙한 평행법을 써주면 A에서 출발해서 n분의 b-a만큼 k번 가고 이 빼는 n분의 b 빼기 a야. 즉 이 표기예요. 이 표기를 이렇게 좀 달리 써준 것 뿐이에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쓴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SK에 해당하고 그죠? 얘가 바로 델타 SK에 해당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평행법은 그냥 학문적으로 얘네들을 리만썸이라고 불러요. 이 방법은 연속 함수나 불연속점이 유한계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불연속점이 무한계이거나 연속이 아닌 함수의 경우는 르벡이라는 위대한 수학자 남겨준 적용법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학교에서도 안 배워요. 이따 그 얘기만 들어서 저는 잘 몰라요. 두 번째 definition 보면 definite integral 이게 바로 뭐예요? 정적분에 관한 얘기죠. 여기까지는 합이에요. 구분구조법의 아이디어 기억하죠? 구분구조법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이 얘기였죠. 자, SN과 TN 사이에 합이 극한 사이에 존재하는 거였죠. 합의 극한을 찾았던 거예요. 무한합, 그쵸? 그럴 때 SN과 TN의 무한합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면 얘도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그쵸? 합의 극한.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합을 정의한 거예요. 합을 정의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를 정의할 거예요? 합의 극한. 그 합의 극한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definite integral이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합의 극한이니까 당연히 뭐를 찾아봐야겠어요? 합의 극한이니까 이거 하는 거죠. 이게 합이고, 그렇죠? 이게 합이고 이들의 극한을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그 고교과정에서 하는 구분구조법에서는 무한등분 한다라는 그 표현을 n이 무한이라고 쓰지만 리만답의 표현에서는 이 파티션의 최대 크기인 놈이 0의 근이다. 파티션 뭔지 기억하죠? 얘들 이렇게 n등분 한 놈들 중에서 그쵸? 이렇게 n등분 할 거야, 이렇게 n등분 할 거야 그런 놈들 중에서 가장 큰 길이를 골라낸 게 파티션의 놈 맞죠? 근데 이게 0의 근방이니까 결국 무한등분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A에서 B까지 함수 fx의 정적분이라고 부르겠다. 정적분 기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왜 A에서 B인지는 이거 보면 알죠?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값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 그냥 그런 얘기예요. 위에 있는 말을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렸던 입실론 밴드에 가는 포기법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다 알아볼 수 있죠? 얘네가 이 값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for all, 입실론, 그리고 del, 이그스 델타 둘 다 무한정 개념인 건 알죠? 근데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해야 여기서는 델타를 정의하나? 그쵸. 파티션을 정의해야 되니까 델타를 정의하면 such that 어떤 식으로 존재해요? 얘네들의 차를 조사하는 거죠. 서메이션과 그리고 뭐예요? 서메이션과 수렴값의 차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작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단 파티션의 놈 크기는 델타보다 작다. 그 얘기예요. 극한 함수 극한의 정의랑 똑같아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면 온라인 클래스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수투 온라인 클래스 1차시, 2차시, 아마 3차시까지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찾아보면 이게 나와요. 자, 퀘스천 56번 한번 해보세요. 자, 읽어본 사람 한번 보세요. 함수 fx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죠. 유리수일 때는 x 그리고 무리수일 때는 0 이렇게 정의한 것 같아요. 레어 넘버에서 코어션트 넘버가 유리수잖아요. 그래 무리수예요. 는 적분 불가능하다. 그럼 뭐를 보이는 거냐면요. 유리수일 때와 무리수일 때의 리만합의 극한 그게 뭐예요? 정적분이죠.
다름을 보이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분구조법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자, x가 유리수일 때 보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를 정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뭐 임의의 구간을 x0부터 xn까지를 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xk 스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 뭐예요? 밑변만 K번 같다. 그거 얘기 많이 하죠. 수업 시간에. 그쵸? 구분구조법 얘기했어요. XK라는 거는 X0 출발점 출발해서 밑변만큼 K번 같다. 그쵸? 얘는 엑셀에서 한 번간에, 엑셀에서 두 번간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n분의 K만큼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분구조법 때 얘기했던 뭐에 해당해요? 밑변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로 길이 n분의 K가 됐고요. X좌표, n분의 1만큼 K번 간 X좌표를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찾는 이유는 뭐예요? 너 말을 빨리 하고 있나? 구분구조법에 다 한 얘기라. 자, 일단은 가로의 길이를 찾는 거죠.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xk 스타라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그 n분의 1만큼 K번 간 거잖아요. 그래서 n분의 K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뭐를 찾아봐야 돼요? fxk를 찾는 거죠. fxk 스타를 찾아보면은 자 유리수일 때는 x로 나온다고 했으니 이때는 그 값이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세로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n분의 1과 n분의 k를 곱하는 거죠. 그죠? n분의 1과 n분의 k를 곱해서 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리만썸 그 얘기죠. f 파티션 그리고 xk 스타 그 얘기예요. 기호가 생소할 뿐이에요. 그러면 n분의 1과 가로 필요 없죠. n분의 k 곱해서 뭐 해야 돼? 합해야 되죠. n등분한 거. 그러니까 n제곱분의 k니까 n제곱분의 n의 n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유리수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무리수일 때는 뭐가 나오겠냐? 똑같은 과정이죠. 똑같은 과정이에요. 당연히 가로는 n분의 1이에요. n등분 했으니까. 그쵸? 0, 1, 2 사이라고 말해서 그런 거예요. 구간을. 그리고 얘는 xk 스타는 똑같죠. 뭐가 나와요? n분의 1만큼 k번 갔으니까 당연히 n분의 k가 나올 것이고. 그쵸? 그러면 세 번째 fxk 스타 이게 이제 세로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는 거죠. 역시 뭐가 되겠어요? 세로에 해당하는 길인데 무리수일 때는 함수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세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얘가 가로고 얘가 세로구나. 그러니까 이 경우에 리만합을 구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n분의 1 곱하기 0을 n개 더할 건데 이거는 그냥 0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에 뭐 하는 건 줄 알죠? 의 극한을 찾는 거죠. 최대 파티션의 모음을 0의 근방으로 보내는 그 극한을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무한등분 하는 거죠. 그쵸? 그 얘기예요. 역시 여기에서는 리만썸의 정의에 의해서 파티션의 최대 크기를 여기 근방으로 보내니까 여기에서는 n이 무한등분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극한값이 달라서 뭐예요?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모든 무리수에서 뭐예요? 적분 불가능한 함수예요.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무한계인 경우죠. 그렇죠? 유리수는 다 자기 값을 갖다가 모든 무리수에서 여기 돼버리니까 불연속적인 무한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적인 무한계면은 미만 적분이 불가능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경우는 다른 적분법을 써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improper integral, improper, 적합하지 않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적분이에요. 번역본에서는 2, 3적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구간이 유한하지 않거나 함수가 구간 사이에서 어떤 singularity, 특이점을 갖고 있는 경우, 그때를 바로 improper, 적합하지 않다, 이상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리만 인티그럴은 유한 구간에서 유한한 함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적분이 improper 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0에서 무한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x 해보세요는 못하지. 그러나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example에 나와요. example 바로 갑시다. 26번 여러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아주 생소한 개념이니까 여기부터는 조금 보기로 합시다. 여기부터 천천히 하려고 그동안 엄청 많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안 나오니까. 자, 0에서 무한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x dx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구간을 0에서 뭐 a 이렇게 바꿔버리고 적분을 구한 후에 그 후에 뭐 하자는 얘기예요? a가 무한대 극한값을 구하면 되지 않겠니?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얘를 계산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다들 알다시피 뭐예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죠? 이 0에서 a까지 적분하면 그만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그렇죠? 그리고 마마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그러면 이게 무한제곱분의 1이니까 1 빼기 0에서 1로 수렴하네요. 그렇죠? 수렴값은 1이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57번부터 59번까지 할 줄 알겠죠? 그죠? 이거 안 해줘도 할 줄 알 것 같은데 57번은 x분의 1의 적분의 결과는 ln x인 거 알고 있죠? 58번은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일 거고 코사인은 적분하면 sin x인 거 알죠? 그죠? 그럼 할 줄 알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이거 해줘야 되나?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마주하고 있으면 딱 질문만 받으면 되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하고 보세요. 그냥 보면 안 돼. 자, 얘를 구하고 58번은 얘를 구하고 그리고 59번은 얘를 구하는 거네요. 자,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얘기들이에요. 자, 갑시다. 이거 접근하면은 차근차근 갑시다. 자, 뭐 A라고 합시다. A를 무한 그리고 1부터 A까지 X분의 1 dx 그러니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결과는 뭐가 나와요? 이거 ln x인 거 알고 있죠? ln x 1a가 나오네요. 그러면 누구의 극한이 되겠어요? ln a의 극한이죠. ln 1이 0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a가 무한이라면 a가 무한이니까 ln 함수는 다들 알다시피 밑이 1보다 큰 로우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발산하게. 그치?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게 쉬워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b라고 하고 1부터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지수 플러스 1분의 1, 지수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지? 1부터 b 그 얘기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나? 그럼 b가 무한이면 0이 되네. 1로 수렴하네. 그쵸? 네, 그런 얘기예요. 얘는 사실 계산 안 해도 존재 안 해요. 예, 계산하고 얘기합시다. C랑 하고 0부터 C까지 코사인 x dx로 계산하면 돼요. 사인을 밀고나면 코사인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요? 사인 x가 되죠? 사인 x 0에서 C. 그러면 뭐가 되고 확인할 수 있어요? C가 무한인데 얘네 값이 사인 C가 되고 있죠? 그러면 사인은 뭐예요? 계속 진동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존재하지 않아요. 진동하는 경우죠?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거 두 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예예요. 이거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중요한 예가 나오는데 57번과 58번에서는 자, 봅시다.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자, 얘는 존재하지 않았고 얘는 존재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x분의 1류, xn제곱분의 1류의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자, 이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편만 차이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x분의 1이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합시다. 편의상 얘를 x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
제곱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x제곱분의 훨씬 작아지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면적이잖아요, 면적. 그죠? 여기서 사실 1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임의의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1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x분의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적을 구해보면 면적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x분의 1을 구해보면은 면적이 1로 수렴해. 이거 그 얘기예요. 이거 나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자,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플러스에서 무지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1부터 뭐까지 xp 제곱분의 1 dx 일반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 1인 거 아니에요. a라고 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임의의 상수에 대해서 이게 수렴하려면 이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 충분 조건은 p가 1보다 커지는 경우에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뒤에 가서 많이 쓸 거예요. 자,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되게 단순해요. 다음 얘기랑 합쳐서 기억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자, p제곱분의 1류의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그때 여기부터 어디까지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 이 면적이 존재하려면 이 파워가 거듭제곱이에요. 그래서 P라고 쓰는 거 얘가 1보다 커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말 나오게 합시다. 단순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A부터 무한이잖아요. A부터 무한이기 때문에 1보다 크다. 큰 쪽으로 가고 있죠. 1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데피니션 4번을 봅시다. 부함수 fx, gx가 a랑 양의 무한에서 0 이상 fg의 대소관계를 만족하네. 그러면 얘가 양의 함수고 대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fx와 gx의 인티그럴의 결과도 정적분의 결과도 똑같아요. 그럴 때 g가 gx의 정적분이 수렴하면 fx의 정적분도 수렴하고 fx의 정적분이 발산하면 gx의 정적분도 발산한다. 큰 놈이 수렴하면 작은 놈도 수렴하고 작은 놈이 발산하면 큰 놈도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증명은 못해요. 증명은 너무 어려워서 이 판정법이에요. 이 테스트를 comparison test, 비교 판정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써먹는가? example 나와 있죠. 자, exponential 마이너스 x제곱 dx의 수렴성을 조사해보자. 우리가 이상적분을 배웠어도 exponential 마이너스 x제곱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치환적분을 활용할 것 같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하면은 양변을 t의 근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dx는 dt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는 x dx라는 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낭패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부분적으로 쓰자고 그러면 다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수렴성만 궁금하다면 적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그게 테스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까먹었을 것 같아. 바로 앞 페이지 example 26번에서 exponential 마이너스 x dx가 수렴한다는 걸 배웠어요. 0부터 무한이라고 해서 항상 0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임의의 어떤 a부터 무한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수렴하면 걔보다 작은 exponential 마이너스 x제곱은 당연히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참고로 이거 exponential 마이너스 x 1부터 무한까지 이상조건 구해보세요. 여러분 직접 구해보세요. 난 시간상 안에 똑같이 하면 돼요. 구해보면 2분의 1 숫자 2 말고 자연상수 2분의 1로 수렴을 알 수 있어요. 자, 60번 해보세요. 자, 다 한 사람만 봐야 돼요. 60번. 문제를 까먹었어. 문제가 뭐니? 1 더하기 x의 p제곱 dx
당연히 얘는 컴패리즌 테스트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서 적분값을 구하자고 안 물어봐요. 수렴이냐 발산이냐 물어보고 있죠. 그럼 그냥 테스트예요, 테스트. 수렴, 발산 여러 번 궁금하다면 그냥 테스트 쓰면 돼요. 자, 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클 수밖에 없죠. 그쵸? 양수값을 한해서 보는 거니까 구간 자체가 양수인데 설마 이게 문수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얘네들의 적분의 결과도 대소가 이렇게 된다. 그게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쵸? 이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얘네들의 수렴 발산상만 조사하면 그만인 거예요. 여기서 1에서 무한이니까 1에서 무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게 뭐예요? 금세 잊지 않았죠? P, 파워가 1보다 커야만 수렴이에요. 자, 다시 들어주면 자, x의 p제곱분의 1류의 함수에서 어떤 정의역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넓이가 존재하려면 p가 1보다 커야 돼. 그거거든요. 근데 얘는 2분의 p제곱이잖아. 2분의 p제곱이니까 2분의 p제곱이 1보다 클 때만 얘는 수렴하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p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구간 내에 특이점이 있는 경우예요. 구간 내에 특이점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봅시다. 자,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물어봤는데 x 제곱분의 1dx를 물어봤어요. 자, 이 경우는 0과 1 사이에 특이점이 나오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0에서 특이점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얘도 어찌되었건 x의 p 제곱분의 1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이거 왜 이렇게 또 휘어지니? 그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은 있지만 0은 정의를 못하죠? 그래서 이때 활용하는 방법이 역시 얘를 이렇게 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계산할 때 이게 훨씬 쉽죠? 문자로 바꿔주고 나면 이 s가 0의 오른쪽 근방이겠네. 이거 하면 된다. 그게 얘기예요. 이게 바로 improper integral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최근에 이제 표가 다 나와 있죠. 우리는 t라고 했네. 상관없어요. 자, 계산 나와 있으니까 계산은 책 보고 갑시다. 이 정도 정도권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와요. 2. 그러니까 즉 수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만 더 확인해 봅시다.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건 그냥 예시네.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다면 0에서 1까지 x분의 1 이거는 수렴했어요. 이거 수렴했어요. 자, 얘가 과연 존재할까? 그러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확인해야 돼. 자, 다 한 사람만 보세요. 다 하고 돌아왔어. 이거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 자, 역시 0에서 특이점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죠. t라고 하고 0의 오른쪽 분방 t에서 1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여기다 쓸까? 얘 같은 경우는 t가 0의 오른쪽 분방이고 ln x가 나오죠. 그렇죠? ln x의 t에서 1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t의 극한 오른쪽 근방에서 극한 그리고 ln 1 빼기 ln t 이렇게 나올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예요? 이건 존재해? 안 해요? 당연히 존재 안 하죠. 로가누스는 여기 오른쪽 근방에서 무한이기 때문에 이거 존재 안 해요. 그쵸?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0 마이너스니까 이거 잘못 썼다 그지? 0 마이너스지. 자,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이 얘기예요. 얘는 존재했는데 그쵸? 얘를 다시 써주면 이제 이 얘기죠. 얘는 2분의 1분의 1이었어요. 얘는 존재했는데 얘는 존재 안 하죠. 그래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0에서 1이라고 얘기를 했죠. 0에서 1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0에서 a까지 다 돼요. 0에서 a까지 xp 제곱분의 1u의 정적분이 수렴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p가 1보다 작아야 돼요. 방금 전에 알아봤던 건 뭐였어요? a에서 무한까지였죠. 그쵸?
그때 x의 p제곱분의 1 얘가 수렴하려면 얘의 필요 충분 조건은 1보다 큰 거였어요.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기억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0부터 어디까지 A를 기준으로 작아지는 쪽, 이쪽으로 작아지는 쪽, 그래서 1보다 작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잊어버려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점을 기준으로 A보다 커지는 쪽의 넓이죠. 무한이니까 그래서 1보다 커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파워를 갖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데피니션은 방금 그냥 했던 얘기예요. 구간에서 특이점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돼. 그 얘기예요. 자, 퀘스천 61번, 62번, 63번 다 해보세요. 이거 해봐야 돼요. 무지무지 중요한 예예요. 자, 61번 맞죠? 번호가 이상했어야 되는데. 자, 다 하고 봐야 돼요. 그냥 보면 안 돼. 다 하고 봐야 돼. 자, 얘네들은 로그함수를 그려보면 당연히 로그함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0이 특이점이에요. 그렇죠? 0이 특이점이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얘를 A부터 1까지로 하고 그 A가 0의 오른쪽 끝만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리고 적분하면 돼요. 부분 적분 때 이거 연습시켜봤는데 기억하죠? 여기 1 곱하기 lnx가 숨어있는 거니까 f'g라고 하면 f'g에 의해서 이게 뭐가 나와요? x lnx 빼기 x가 나왔죠. 그렇죠?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x lnx 빼기 x가 나와요. 여기까지. 그리고 a가 0의 오른쪽 근방. 자, 이제 우리 해야 할 일은 1과 a를 넣고 정리하는 거죠. 1과 a를 넣고 정리해볼까? 그러면 1을 넣어주면 뭐가 돼요? 자, 그냥 차근차근 갑시다. 1을 넣어주면 1 곱하기 0 빼기 1. 그쵸? 빼기 a를 넣어주면 a ln a 빼기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a 0의 오른쪽 근방에서 어차피 0인 거고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ln a 더하기 a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a ln a가 과연 존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매우 궁금하죠. 그렇죠? 일단 얘가 0의 오른쪽 근방이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할 텐데 그러면 얘가 0 곱하기 얼마니까 일단 0으로 수렴할 것 같죠? 맞아요. 일단 결론 먼저 얘기하면 얘가 0 곱하기 어떤 꼬라지인데 수렴값 0이 되어서 얘가 결국 마이너스로 수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a ln a의 극한을 잠깐 살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a ln a의 모양을 살펴보면은 자, 얘는 현재 그 꼴이 이런 꼴이에요. 맞죠? 물론 얘가 음의 무한이지만 어찌되었건 0 곱하기 무한꼴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정확한 0이 아니에요. 얘가 정확한 0이라면 분명히 0으로 수렴해요. 그쵸? 그런데 수렴값이 0이고 얘도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뭐라고 단정짓기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0이라는 거는 무한분의 상수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는 어찌 보면 무한분의 무한꼴인데 그러면 무한분의 무한꼴이 존재하려면 얘네들 차수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수를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줄 알죠? 여기서 이 0이 정말로 실수값 0, 우리가 알고 있는 1 더하기 0은 1 할 때 그 0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렴값 0보다 조금 큰 금방에 수렴하는 값이었는데 거기다 무한을 곱해도 정말 0이 나올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x의 x제곱을 하는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x제곱을 그려보면은 이거 사실 우리가 못 그려요. 못 그려서 자, 얘네들 이제 그 그래프로 돌려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때에 따라서는 그냥 이어지게 나오고 케바케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0의 오른쪽 근방에서 x의 x제곱이 1로 수렴하더라. 맞아요. 그러면 양변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로그를 연산시키는 거죠. 양변에 로그를 연산시켜 봅시다. x의 x제곱 자연 로그 연산시켜 봅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x ln x가 되죠. 그죠? 는 0. 그래서 의문이 풀리게 돼요. 실제로 얘는 수렴값 0으로 생각을 해줘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사실은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x의 x제곱이야. 그리고 정의역이 0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0의 0제곱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학에서 0의 0제곱을 정의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만나게 되죠. 0의 0제곱이 정의는 안 해요.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한다면 n 빼기 n은 a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n 빼기 n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지수법칙에서는 밑이 0이 아닌 경우예요. 0인 경우는 정의하지 않는다고 이미 배우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걸 쓴다고 말도 안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관점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분명히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x가 0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해요. 1로 존재한다고. 그러면 얘를 x의 0차라는 입장으로 바꿔볼까? 그러면 여기에 x의 0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0의 제곱, 그쵸? 0 맞고 2 곱하기 0이 0 맞는데 얘가 0을 넣는 순간 0의 0제곱이 돼버려요. 그런데 분명히 2차 함수 그래프가 우리가 알기로는 연속이에요. 모든 수에서 성립하는 거라고요. 0에서 갑자기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었어요. 맞죠?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여기서 또 0의 0제곱을 인정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수학자들이 이거야 라고 누구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말을 못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0의 0제곱은 존재 안 해요. 라고 말하면 안 돼. 정의를 못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정의를 못해요. 하지만 even though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한다라면은 필요에 따라서 1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수학자들이 내놓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는 분명히 그렇게 따지고 들 거예요. 계산기에 돌려보면요. 0의 0제곱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뭔 소리야? 안 나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산기마다 프로그래머가 다 달라요. 그죠?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산기는 그 프로그래머는 야 0의 0제곱 없어. 그래서 오류로 인식하게 처리해버려요. 근데 어떤 프로그래머는 0의 0제곱 1로 약속하건데 이러고 1로 계산하게 만든 계산기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산기에 넣어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입력한 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수렴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 자, 62번 한번 봅시다. 이거 엄청 중요한데요. 다 하고 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부터는 진짜 오늘 말하는 르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다 보고 고민하고 봐야 돼요. 자, 고민 끝난 친구 한번 보세요. 자, 얘네들은 분명히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특이점이 어딘지 알죠? 특이점이 0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부터 0 그리고 0에서 2 이렇게 구간을 나눠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부터 s라고 할까요? x분의 1 dx 그리고 얘는 t라고 할까요? t부터 2까지 x분의 1 dx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s는 뭐예요? s는 0의 왼쪽 근방이었겠죠? 그리고 t는 0의 오른쪽 근방이었을 거예요. 이래서 이제 lnx로 바꾼 다음에 극한을 계산하고 싶겠죠? 아마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어요. 자, 여기서 0, 꼭 0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어디까지 x분의 1 dx 파워 거듭제곱 이 수렴하려면 필요 충분 조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p가 1보다 작아야 돼. 그쵸? 그거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0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어떤 a라는 점을 기점으로 저쪽으로 가려면 p가 1보다 작아져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쪽으로. 그쵸? 작아지는 쪽. 0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절대값 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디를 기점으로? 이쪽으로. 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두 값을 더해봐라는 질문이니 당연히 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기호는 알고 있죠, 여러분? There exists. 존재한다 기호 알파벳 E 뒤집어 쓴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 이게 이제 여러분 대학교 가서 대학 수학 배우게 되면은 분명히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열심히 계산해도 되게 많이 나와요. 불쌍하지만 넌 땡이야. 알겠지?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자, 존재하지 않을 때는 계산을 못 하는 거 알고 있죠? 계산하면 뭐가 값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63번은 봤겠지. 하고 가야 돼요. 계속 그냥 보고 있으면 아무도 안 돼. 자, 63번은 수렴 발산 여부를 판정해라. 수렴 발산 여부를 판정해라. 이거 맞나요? 절대가 저기 제곱근 x. 자, 얘는 뭐를 활용해야 할까?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거 정적분 하라고 묻지 않았어요. 이거 정적분 하기 어려워요. 치환 적분도 안 되고 부호 적분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수렴 발산 여부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동원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동원해 보면 얘보다 큰 걸 써야겠죠. 얘보다 큰 거, 그렇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면 얘가 더 물론 얘가 더 작구나.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식에서는 얘가 난 거예요. 왜냐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적분할 거죠. 적분을 하게 되면 이건 연습 많이 해서 머리에 다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 이거 나도 여러분 가르쳐주고 좀 지나면 까먹어요. 이런 얘는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예요. 왜냐고 얘 지수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그렇게 많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아니라 분모의 지수만 보는 거예요. 분모의 지수만. 그리고 분모의 지수가 2분의 1 맞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얘가 수렴하는 거죠. 이거보다 작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도 수렴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테스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얼마 안 어렵죠? 자, 넘어갑시다. 시간이 어정쩡하긴 한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칠 생각이에요. 시간상 뭐 엄청나게 많이는 못해요. 자, 시리즈가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중에 이제 기본기 첫 단어 들어온 거예요. 무한합. 그냥 합이라고 합시다. 인피니트 시리즈가 아니니까. 시리즈는 그냥 계속 합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 그대로 시리즈에 계속 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의미예요. S1, S2, S3 알다시피 뭐 SN은 처음부터 N까지 합이잖아요. 자, 그때 SN을 partial sum 부분 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분합을 함으로 갖는 수열 SN, 그러니까 S1, S2, S3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죠. 이런 애들을 infinite series 또는 간단히 시리즈라고 해요. infinite이 뭔 줄 알죠? 무한합 이런 얘기예요. 번역본에서는 이 시리즈를 급수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난 그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한자어. 급수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시리즈는 계속해야 하는 값들. 자, 무한합에 나간다. 밑에 또 나오고 있죠. 자, 부분합으로 된 수열 SN이 유한한 극한값을 갖는 경우에만 그 1부터 n까지 이거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 이거 간단한 정의예요. 자, 간단히 해볼까요? 지금 말로 하면 이해 못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이 얘기예요. 얘네들을 각각을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S1, 2, 3. 그러면 SN은 당연히 뭐예요? SN은 n까지 합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수렴한지 발산한지 알고 싶고 또 그 다음 n 더하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n 더하기를 봐준다면 당연히 얘는 또 이렇게 나올 거고. 그쵸?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열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합의 극한이 궁금한 거죠. 합의 극한이. 왜? n으로 안 끝나고 n 플러스로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합의 극한인 거예요. 합의 극한. 그러니까 얘가 1, 2, 3, 4, 5, 6, 8, 9, 10, 뭐 1억만 뭐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합의 극한. 그래서 얘네가 어떤 유한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그 수렴값을 이제 보통 S라고 많이 쓰죠. 그러면 당연히 수렴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호가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AN이라는 수열을 무한개 더하는 거야. 합의 극한이나 이런 똑같은 기호예요. 이렇게 나타낸다 그 얘기. 어렵지 않죠? 이 시리즈가 S로 converge가 수렴한다예요. diverge가 발산한다. convergence, divergenc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 theorem을 보면은 이 infinite series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여기다. 이거는 너무 쉬워요. 이거는 진짜 1도 어려운 얘기가 안 나와요. 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얘가 수렴한다. 그냥 편의상으로 라지에스라고 합시다. 수렴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렇다면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라는 정리가 하나 있죠. P면 Q니까 P라고 가정합시다. P라고 가정을 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수렴하니까 어떤 수렴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에 따르면 AN은 분명히 뭐냐면 SN-SN-1이에요. 근데 이 결론 부분이 의 극한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거, 그러면 얘네들의 극한이 과연 뭐가 될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SN-SN-. 자, 그러면 n까지의 합과 n-까지 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무한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무한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까지 합에서 무한까지 합을 빼고 있는 거죠. 그쵸? n과 n-1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한이 합해나. 근데 무한은 다들 알다시피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SN의 무한이나 SN-의 무한은 여전히 무한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합의 극한이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값이 뭐예요? 그 값을 우리가 S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0으로 수렴한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 얘기예요. 무지 중요한 내용, 정리예요. 그러나 이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얘가 나와 있죠? 책에 있기 때문에 책 보고 갈 거예요. 자, n 플러스 1의 스퀘어 루트에서 n의 스퀘어 루트를 뺀 식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일반항의 극한을 살펴보면 유리화해주면 0이 나오길 알아요.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하죠. 그러면 얘네들 인피니트 시리즈 무한합이 과연 수렴할까? 아니죠.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석 더해나가 보면은 루트 n 빼기 1 빼기 1 남아요. 근데 n이 무한인 거니까 여전히 무한인 거예요. 그쵸?
정리의 여부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정리예요. 이거 고등학교 책에 나와요. 자, 밑에 보면은 careful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급수의 합은 정상적인 의미의 합이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분합으로 된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다. 부분합으로 된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급수 시리즈는 무한계 항의 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유한계 항이 나머지 무한계 항과 다른 모습이나 성질을 갖고 있어도 전혀 영향이 없고 나머지 무한계 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우리 역시 수트 오이클 첫 시간에 했던 그 극한 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수열이 얼마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자,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분명히 0으로 수렴을 해요. 오차범위 찾는 거죠. 오차범위 찾는 거예요. an 빼기 l 충분히 작가할 수 있는가 오차범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하는 거는 n분의 1 빼기 0 오차범위 찾는 거죠. 충분히 작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찾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거 내가 했던 게 있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클에서 했더니 그대로. 자, 1일 때 1, 2일 때 2분의 1 원래 이만큼이죠. 편의상 이 정도라고 합시다. 뭐 3분의 1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만큼 오차를 잡게 하는 그 입실론, 이건 당연히 우리가 0 빼기 입실론에서 0과 입실론 상이 있어야 하는 거 알죠? 입실론을 이만큼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정도라고 우리가 오차 범위를 약속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오차 범위 안에 처음 걸리는 항은 얘예요. 그런데 얘는 밴드 밖에 있죠? 오차 범위 안에 안 걸려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요. 이 자리가 10,000번째라고 합시다. 그리고 처음으로 걸렸던 이 자리가 1000 더하기 1번째라고 합시다. 그러면 무려 10,000개나 밴드 안에 없고 나머지가 밴드 안에 있어. 무려 10,000개나 허용된 오차 범위 안에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수렴 안 하나?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무한이에요. 무한이 진행하면 고작해야 유한계예요. 고작해야 유한계인 만계를 제외하면 나머지 무한계가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수렴 안 하다가 여기서 수렴하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이 수열은 수렴한다 그 얘기예요. 왜? 무한이니까. 무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한만. 그래서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유한계 항은 중요하지 않아. 나머지 무한계 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67번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이거 잘 해보세요. 다 하고 봐야 돼요. 그냥 보면 안 돼요. 답만 알려주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생소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같이 봅시다. 자, 64번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공간이 나올래나? 이렇게 했을까? 자, 얘는 이렇게 됐죠. 이건 상형목이죠. n제곱분의 n제곱 빼기 1이죠. n제곱분의 n제곱 빼기 1인데 그러면 얘는 다시 말을 바꿔주면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n부터 무한까지 n분의 n 빼기 1 곱하기 n분의 n 더하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개해 볼까요? 전개해보면 시그마는 일단 잘 오르면 전개하는 게 정석이에요. 고민하면 안 돼. 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죠. 더하기 3일 때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예요. 그쵸? 더 안 써도 눈치채죠? SN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합의 극한. 자, 그리고 마지막 항을 n이라고 했을 때 유한계를 구하고 그들의 합의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죠? 합의 극한, SN의 극한,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자, 2분의 1, 2분의 3, 그리고 3분의 2, 3분의 3, 그리고 뭐가 돼요? n분의 1 빼기 1, 그리고 n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나? 그래서 누가 나와요? 얘는 2n분의 n 더하기 남죠. 지금 뭐를 구했어요? 지금은 부분합만 구한 거야. n항까지 부분합만 구했어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찾는 실제 무한합은 합의 극한이에요. 합의 극한. 합의 극한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합의 극한이 로그 2n분의 n 더하기 1. 즉 뭐가 되는 줄 알죠? 얘네들이 2분의 1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 상용로그 2분의 1 상용로그 2분의 1이 수렴값이 다 그 얘기야. 알아들었죠? 자 65번 한번 봅시다. 65번. 자 65번을 보면 얘는 1부터 무한까지 다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합의 극한을 구해야 돼요. 합의 극한, 부분합을 먼저 구하자. 부분합을 구해보면 그 전에 이거 뭐 해야 돼요? 지수와 로그의 철칙은 뭐예요? 밑을 같게 해라. 밑통일이요, 밑통일. 그쵸? 밑이 다르면 밑이죠. 밑통일해야 돼요. 반드시 밑이 같아야 돼요. 이거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바꿔놓고 시작해야지. 그러면 여기다 적용시켜야겠죠. 자, 해볼까요? 그러면 1일 때는 4를 밑으로 하는 2분의 1 그리고 4를 밑으로 하는 3 로그 분의 1 그쵸? 더하기 끝나네 그쵸?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3분의 1 그리고 4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리고 부분합이니까 n을 넣어주면 당연히 n 더하기 1분의 1 그리고 여기 카메라 잡히나? 잡힐 거예요.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오지? 똑같은 여기까지 나오네. 자, 그러면 역시 어떻게 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요렇게가 사라지죠. 요렇게가. 그쵸? 그럼 또 이렇게 사라질 거고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n항까지 부분합을 구해보면 4를 밑으로 하는 2의 로그분의 1 빼기 그리고 4를 밑으로 하는 n 더하기 2 로그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이제 극한 찾는 거죠. 항상 합의 극한이에요. 합의 극한. 부분합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합의 극한을 찾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합 다 구했으니 이 극한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고? 뭘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무한이면 뭐가 돼요? 무한분의 1이잖아. 무한분의 1. 그쵸?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고 누구만 남아요? 4를 밑으로 하는 2의 로그분의 1이니까 밑변환 시켜주면 뭐가 돼요? 밑변환 시켜주면 이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수렴값 2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죠? 자, 시간이 오늘 조금 오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주어진 시간 내에 못 보낸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여러분 듣기 싫으면 쫓아들으면 되지 않겠지? 자, 66번 한번 해봅시다. 66번. 1, 2, 3 무려 4개나 있네. 내가 왜 4개나 해놨을까 진짜. 이거 뭔지 안 돼. 68.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가죠? 이건 절대 안 하죠. 왜 그래요? 자, 부분합을 찾아라. S1은 뭐예요? S2는 뭐예요? 그죠? S3는 뭐예요? 뭐 이상한데? S4는 뭐예요? S3
3에 1 더했으니까 다시 0이죠. 즉 SN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마이너스가 0으로 나눠져요. 즉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n이 짝수일 때는 0이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항상 뭐라 그랬냐면 이 합의 극한이 존재해야 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홀수 번째까지 더했을 때랑 짝수 번째까지 더했을 때가 말이 달라지고 있으니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예전에도 그거 한 적이 있는데 항상 수학적 주제는 두 가지 물음이에요. 첫 번째 물음 뭐예요? 존재하는가? 두 번째, 그러면 유일한가? 존재성과 유일성을 만족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2번은 근데 얘기가 다르죠. 2번은 책에 있으니까 쓰지 맙시다. 2번은 얘기가 달라요. 왜 달라요? 괄호를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나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그러니까 계속 0인 거예요. 0. 그쵸? 0을 그냥 말만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을 봅시다. 3번을 보면 이게 또 재밌는 예지. 그치? 얘가 과연 수렴할까 안 할까? 이거 시험 문제라고 애들 엄청 보게 돼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이제 4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게 지금 두 가지 반복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역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구별해야 돼요. 자, 홀수일 때 SN을 살펴보면 1. 그쵸? S1은 1이죠. S2는 뭐예요? S3는 뭐예요? S3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다시 1이에요. 맞죠? S4는 뭐예요? 1 마이너스 2분의 1 S5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이제 S 이렇게 해야 좀 수학적인 냄새가 나겠죠?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쵸? 땡땡땡땡땡땡 하다가 얘가 2k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앞에 놈이 이 저기 뭐예요? 2k 마이너스 1이었죠, 그죠? SN이라고 할까? N이라고 할까? 14579니까 이 이름이 벌써 빨리 하니까 되게 머리가 안 들어가니 13579 하면은 2K 마이너스 1인가? 또 헷갈리니? 몇 분이에요? 좀 시간 너무 많이 갔네. 어쨌든 알아듣죠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들 지금 빨리 끌는 데서 지금요. 너무 참 학교 오래 있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늦게 나가서 정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결국 뭘 할 수 있냐면 S2K 빼기 2를 1로 수렴해요. 그럼 두 번째 n이 2k일 때는 뭐가 되겠니? 2k일 때는 이제 좀 써봅시다. 왜냐면 1 빼기 2분의 1 때와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때는 약간 표현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1 빼기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러면 이제 이거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얘가 1일 때 2, 2일 때 3 그러니까 n이면 얘가 n 더하기 1이었겠네요. 맞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n 대신에 2k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찾으면 아마 나올 거예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리고 뭐예요? 얘가 2k분의 1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럼 아까 2k 마이너스 얘한테 2k 마이너스 넣어주면 됐던 거네요. 그죠?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끝나요? 얘네들은 이렇게가 사라지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요? 합의 극한이에요. 합의 극한. 그쵸? 합의 극한. 합의 극한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합의 극한이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하면서 얼마? 1로 수렴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홀수항일 때와 이 1이니까 극한도 1인 건 알고 있죠. 홀수항일 때와
짝수항일 때 가까이 일치하니까 당연히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얘기예요.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6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또 다음 페이지 내용과 이어져요. 자, 5차시는 여기서 마칩시다.